재건축은 10년 걸려도 정비구역 지정 안 돼가지고 막 20년 걸릴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소유주들 의지에 따라서 5년 안에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거는 신축 메타인데,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음 신축 메타를 가장 빠르게 겟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채부심의 현장 답사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광진구는 서울의 강북 지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그런 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광장동까지 가면은, 광장동을 넘어서면 경기도 구리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동쪽 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강남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거는 강동구인데, 강북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구가 광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광진구에 왜 왔냐, 채부심의 현장 답사는 윤석열 새 정부 5년 동안에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그런 지역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미래의 신축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광진구도 사람들한테 그만큼 잘 알려진 건 아닌데,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던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우리 재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 단지는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자양동이라든가 광장동 같은 그런 아파트 밀집 주거 지역을 가면은 이런 고민들이 때로는 갈등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부심 현장 답사에서 서울 광진구가 어떤 지역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재정비 사업이 좀 더 현실적일지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저는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아마 우성아파트 1차 전경이 보이실 텐데요. 그런데 광진구도 덜 유명한데 자양동은 매우 덜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를 끼고 있는 그 블럭에 자양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청담대교 바로 북단이거든요. 여러분, 청담대교 바로 북단입니다. 그런데 청담동 대비해서는 자양동이 굉장히 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양동에는 2010년대 이후로 신축 아파트가 준공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자양 3동이고, 자양 1, 2, 3, 4동 통틀어서 가장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주거 지역인데, 자양 3동에는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이튼 오차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 새 아파트가 거의 건설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청담대교 바로 북단일 정도로 굉장히 강남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덜 알려져 있고, 신축 주거지가 없다 보니까 2010년대에 그런 불꽃 같은 서울 강북권의 강세장에서도 자양동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랐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 정부 5년 동안에 기대되는 단지들에서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여기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런 게 대규모로 이어질 만한 그런 지역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광진구 안에서 여기 제가 나와 있는 자양 우성 1차, 여기가 광진구 전체의 부동산 시장을 진짜 하드캐리할 그런 하나의 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성아파트 1차는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다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수막을 또 찍었는데, 조합설립 인가와 함께 아마도 올해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시 인가를 받으면서 서울 광진구에서는 가장 빠르게 리모델링을 할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성아파트 1차의 입지가 옆에 뭐 동자초부터 시작해서 학군지를 끼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고, 자양 3동이라는 가장 주거 환경이 좋았던 지역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당으로 비교하면은 정자동에 있는 한솔 단지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진구 전체의 그런 리모델링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656세대의 중규모 단지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5층으로 건설되어 있는 중층이고, 용적률은 228%, 건폐율 17%이고요. 용적률이 200%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또 준공연도는 19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은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86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은 현재 재건축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86년에서 90년 혹은 95년까지 건설된 요 한 10년 동안에 대규모로 건설됐던 1기 신도시 신시가지 이런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할지 재건축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88년 준공됐고 용적률도 어느 정도 228이면 뭐 250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는 소유주들이 의견을 모아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조합설립 인가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속도 붙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리모델링이 빨리 진행될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런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고 80년대 말에 건설된 아파트라는 거를 저희가 와서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데 분당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리모델링의 명가로 있는 그런 건설사, 쌍용이나 포스코 같은 그런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인면이라든가 평면에 대한 그런 나름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2020년대 이후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양우성 1차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여기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사실 광장동이 훨씬 유명한 동네인데 자양동이 청담대교 따님에도 불구하고 광장동보다 덜 유명했던 거는 자양동에는 안타깝지만 2010년대 이후에 건설된 신축 아파트가 없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뭐 하나의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신축 메타를 2010년대, 20년대에 따라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는 우선 아파트만 하더라도 88년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이 정도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면은 구청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목동 같은 88년, 89년도에 준공된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초기 단계 레벨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차라리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1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자기주도형인데 일종의 자기주도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1980년대 말 또 90년대에 지어진 그런 전국에 300만 채가 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계속해서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제발 구청에서 우리 동네에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자기주도형으로 우리 리모델링 하겠다 막 손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멋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게 멋있다는 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도 지금 우선 아파트 1차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228%인데요. 용적률이 230% 언저리에 근접을 하면은 법정상한 용적률이 기부 체납을 한 이후에 300%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 전에 250%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으로 용적률 상단에 거의 인접하게 돼서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굉장히 작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감소하는 부분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 사업성의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200% 중반이 넘는 단지에 전체 연면적의 1.3배에서 1.4배 그러니까 35평 이하에 따라서 1.3배, 4배를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300%를 돌파하게 되고 이 돌파하는 용적률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주도형이라는 점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고 자기주도로 소유주들이 단합하면은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모델링이 지금 서울시 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도에 자생적으로 이 사업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리모델링도 평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단점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절차 사업이고 또 내력벽 해체 등의 이슈에 따라서 좀 어깃장이 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년, 20년 기다려가지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런 노후 주거 단지가 갖고 있는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축 주거 단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10년 걸려도 정비구역 지정 안 돼가지고 막 20년 걸릴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정비구역 지정하든 말든 그냥 내가 지금 주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소유주들이 그 의지에 따라서 5년 안에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거는 신축 메타인데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음 신축 메타를 가장 빠르게 겟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90년대 노후 아파트의 굉장한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양동이 광진구 광장동 대비해서는 덜 알려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자양동은 제가 예전에 실주거지를 고민할 때도 여기를 한번 검토했을 정도로 이 동네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0년대 어마어마한 서울시 강세장에서도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신축 메타에 타지 못해서 신축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에 충분히 올라타지 못해가지고 그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그런 지역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성 1차가 리모델링이 돼서 여기에 신축이 딱 준공되게 되면은 뭐 성수동이 서울숲 힐스테이트 준공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 상승이 나왔거나, 아니면 광진구가 제약회사 부지에다가 거기 광장동 현대 힐스테이트가 건설되면서 그 동네 전체를 끌고 갔던 것처럼 우성 1차가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양동과 우성 1차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런 시사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광진구는 또 광장동이 또 메인 스트리트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양동이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우성 1차가 재건축이 됐을 때 광장 현대 힐스테이트가 건설되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일들이랑 약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서, 또 광장동에도 어떤 중요한 뉴스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부심의 현장 답사 광진구 편 두 번째 픽은 아파트입니다.